캘거리의 북서쪽으로는 카나나스키스 조립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차로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거리다. 로키의 동쪽 사면을 차지하고 있는 카나나스키스. 로키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휴양지다. 2002년 서방의 주요 8개국 정상들이 모여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엘버타주는 서부 개척시대 이후로 목축업이 발달했다. 이 농장은 말을 사육하던 서부 목장을 재현해 놨다. 서부 시대의 농장을 활용해 야외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리조트로 변신한 랩터 6 렌치. 승마, 마운틴 바이크, 래프팅, 트레킹 코스가 마련돼 있다. 3:30 is impossible, right? Yeah. Okay. 카나나스키스 계곡과 보우 계곡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이 휴양지에선 로키 산맥을 배경으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다. 일행들은 보우강을 따라 베리어 호수까지 트레킹을 하기로 했다. 가족들끼리 호젓한 산행을 즐기기엔 더없이 좋은 코스. 북미 인디언과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오가던 길. 카나나스키스를 가로지르는 보우강. 보우 호수에서 발원해 멀리 허드슨만으로 흐른다. 벌목이 성행하던 시기엔 목재를 뗏목에 실어 운반하던 통로였다. 북미 대륙 서부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로키 산맥. 태어난 지 6천만 년. 그 길이만도 무려 4,500km에 이른다. 산을 바라보며 걷고 그 주변의 자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산과 가까워졌다. 카나나스키스 계곡의 북쪽 산중 호수인 베리어 호수가 있다. 로키의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베리어 호수. 댐 건설로 만들어져 저수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카나나스키스 강으로 흘러간다. 카우보이들이 살던 가옥을 개조하고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한 통나무집. 관광객이나 트레커들의 숙소로 쓰이고 있다. 근데 산이 그래 갈 때는 힘들다가도 나중에 한동안 안 가다 보면 또 가고 싶어. 다음 날 And this actually used to be an old logging area, and these carts here were actually from the logging era. So, yeah, should be a nice place to start. 트롤 폭포 트레일은 19세기 말 서부 개척 시대에 나무와 석탄을 운반하던 길이기도 하다.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이 나무는
버드나무의 일종으로 표면에 보호막이 있는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 If you rub it on the aspirin and you get the powder, it's a form of sunscreen. It protects the tree. That's why it stays white. And on the inside of the bark, if you cut it and you peel the bark off, it comes off like really tough paper. So you can put it around a splint, like a broken arm. So it'll actually diffuse into your skin and somewhat deaden the pain a bit. So amazing tree, gives you sunscreen and painkiller. 몰라 보다. What was that? 습하고 물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잘 자라는 아스펜 나무. 잎에서 짜낸 진액은 해열 진통제의 원료로 쓰인다. 두 개의 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카나나스켓은 I think mostly it's so beautiful because not a lot of people actually come to this area. Wow. They do, and it's starting to get more and more popular. But you're surrounded in this area. You're surrounded by such high peaks that the scenery is just unparalleled. Yeah. And it's all part of the park, so it's all kept. It's kept beautiful and pristine. 카나나스켓은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로키의 자연을 배경으로 카우보이들의 동성애를 그린 영화 브록백 마운틴도 이곳을 거쳐간다. 쓰러진 나무는 그대로 썩게 내버려둔다. 그 자리에서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침엽수림의 둥지를 틀고 있는 녀석은 위스키 잭이다. They usually come in pairs of two. So when you look at the one pretty bird, everybody notices that one, and they put their food down to go take a picture, Yeah. and the second guy swoops in and takes the food off the back really? there. That's why they call them camp robbers. They Yeah. must be so smart. They are, and they're used to the tourists, so Yeah. they go around where there's people. And So they are always two pairs. I have never seen them in Yeah. single. I Wow. always see them together. Great. 와. 날카로운 바위 산들로 이루어진 로키 산맥. 해발 3,000m급 봉우리는 1년 내내 만년설을 이고 있다. 산길을 걸으며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천지의 조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Sunglass ko. 거칠고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로키 산맥. 엘버타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캐나디안 로키는 보는 이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자연의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산은 오른 만큼 또 그 높이와 넓이만큼 깊은 울림을 준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자연의 이치도 배우기보다 느끼는 것이다. 그래야 하늘과 땅의 마음도 읽을 수 있다.
누가 오래 버티나? 진짜 창어 열려 해봐. 와, 끝단광 밑에지. 자연은 다가가는 사람에게 친구이고 놀이터고 학교가 된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거인의 이름을 딴 트롤 폭포. 동굴에 사는 괴물처럼 초인적인 힘을 지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가파른 오르막길, 한 발 한 발 숨결을 고르며 천천히 오른다. 오를수록 의지는 더 강해진다. 그렇게 가족은 산을 바라보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다. 일행들의 최종 목적지다. 드디어 트롤 폭포 트레일의 종점 바위산에 올라섰다. 카나나스키스 계곡의 북쪽 끝에 펼쳐지는 베리어 호수. 산과 물이 이토록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산은 물을 그리워하고 호수는 산을 우러러보고 있다. 그렇게 멀고 높게 느껴졌던 풍경이 어느새 눈앞에 있다. 해봐. 높은 산, 넓은 산이 네 마음이 돼야 돼. 오케이?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인공의 손길이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 대지 위에 보석처럼 박힌 에메랄드빛 호수와 웅대한 산들. 캐나다 로키가 품은 자연은 위협적이기보단 친근함을, 거만하기보단 순수함을 닮았다.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을 위한 자연. 그 속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개척시대 카우보이 정신이 살아있는 곳.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축복을 그 땅에 자연을 닮은 로키의 사람들이 산다.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 캐나다. 나는 10시간의 비행 끝에 로키의 관문인 알버타주 캘거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발 1000m가 넘는 땅. 수천 년도 더 된 지층 위의 만년설과 빙하들을 바라보며 나는 로키의 중심인 밴쿠버로 향했다.
북미 대륙에 뻗어 있는 로키 산맥 중 캐나다에 속한 산맥인 캐나디안 로키. 북극의 얼음 땅인지 사막의 일부인지 로키의 첫인상은 신비스러움 그 자체였다. 장엄한 고봉들 사이로 나를 처음으로 반긴 것은 도로변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사냥들. 어미저절 먹고 있는 어린 엘크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는데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로키에서 야생동물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곰이 출연한다는 표지판. 길에서 곰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촬영을 한 후 출행망을 쳐야지. 이런 고민도 잠시. 어느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엄청난 풍경 앞에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표현할 수 없는 호수의 빛깔이 나그네의 마음과 시선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햇살의 강약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뿜어낸다는 페이토 호수. 하늘 아래 만약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풍경이 아닐까. 해발 2067m 높이에 위치한 페이토 호수는 로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산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빙하에서 녹아내리는 물의 양이 계절마다 달라 호수의 빛깔이 계절마다 변하는 마법의 호수다. 로키의 전설적인 탐험가 빌 페이토가 1895년 처음으로 발견하여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는데 오늘 그가 살아있다면 처음 이 호수를 발견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묻고 싶었다. 수만 년 전 산꼭대기 위에 얼어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바위를 깎아내려와 그 속에 포함된 암석 성분이 신비로운 호수의 빛깔을 만들어냈다는데 로키 사람들은 이 빛깔을 바위꽃이라 부른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위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페이토 호수는 내 안에 쌓였던 일상의 피곤함까지 깨끗이 씻어주는 듯했다. 산과 호수, 그 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로키의 풍경은 어딜 가든 한 장의 그림 엽서 같다. 한참 동안 자연 속을 걷던 나는 이제 막 결혼식을 마쳐가는 신혼부부 행렬을 만났다. 이곳은 로키의 사람들에게 꽤 인기가 높은 자연 속 결혼식장이라고 한다. 새롭게 탄생한 한 쌍의 부부가 대자연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현대적인 장비라고는 카메라 한 대가 전부. 시끌벅적한 우리의 결혼식과는 사뭇 다른 로키에서의 결혼식은 정말 행복하고 멋져 보였다. Oh, say congratulations. Oh, okay. Congratulations. Good. 행복한 웨딩 행렬과 작별하자 이번엔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러 나온 가족이 나의 발길을 잡았다. 광활한 자연을 통째로 전세낸 듯 햇살이 비치는 에메랄드빛 호숫가에서 평화로이 휴식을 즐기는 가족. Fun on the by the lake. First time fishing with Daddy. 호수에 몸을 담근 채 낚싯줄을 던지는 플라잉 낚시는 로키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취미 중 한 가지라고 하는데 마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Fishing for some rainbow trout. You wanna go to rainbow trout, right? Yeah. That's what I heard's in here, so trying to catch the big one. 오늘 저녁상에 무지개 송어가 오르겠지. 아빠의 무지개 송어는 언제쯤 잡히려나. 아이의 기대 속에 열심히 낚싯줄을 던지는 아빠.
Not yet. Not yet. 점점 멀어지는 무지개 송어의 꿈. 심심해진 아이를 안고 호수로 들어가는 부자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아버지 생각이 났다.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a fish? Yeah. It could take all day. We're hoping not that long. 끝내 무지개 송어는 보지 못했지만 로키의 자연 속에서 자연을 닮아가며 커나갈 아이들이 부럽게 느껴졌다. 캐스케이든 고봉이 시내를 굽어보고 로키 산맥의 우람한 전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밴프. 밴프 국립공원의 중심 도시인 이곳엔 3,500명이 살고 있다.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이 되었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내 곳곳엔 로키의 상징인 갈색곰이 이곳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다. 산과 마을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야생곰. 무서울 것도 같지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This year? 7. I've seen 7 this year. So, in town and on the mountain. A brown bear. Yeah, brown bear. Yeah, not yet today. Yesterday there was a black bear. But... 사람이 직접 손을 넣어야 열리는 로키의 쓰레기통은 야생동물이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을 먹을 문제에 대비해 만들어졌는데 그들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시내를 걷던 나는 순찰 중인 기마경찰대 복장을 하고 있는 대원을 만났는데 그를 보니 어린 시절 TV에서 보았던 서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기분이었다. This is our what this is one of our working uniforms. It's more of our formal working uniform. We have the high browns they call them, and then the breeches is the name of the pants, and then a red serge with the Stetson. We also have a regular working uniform, which is dressed down from this considerably. So, but this is our ceremonial uniform. Not a problem. Thank you. Have a good. 친절한 미소를 건넨 그를 보며 황야의 무법자들을 소탕하며 서부를 누비던 기마경찰대의 위상이 어땠을지 상상해보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로 가득한 상점. 밴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로키 마운틴 초콜릿 가게엔 그 크기와 모양도 다양한 초콜릿이 손님들의 눈앞에서 즉석에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었다. 산악 지형 때문에 열량을 많이 필요했던 로키 사람들에게 예부터 초콜릿은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었다고 한다. Making fudge. Maple fudge. 퍼지는 버터에 초콜릿 등을 섞어 만드는데 팥죽을 쓰듯 녹그릇에 저어대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다. This is fudge. That's what it is, liquid, and then it's going to go hard like this. And it's made, put down like that. 식힌 퍼지를 밭을 갈듯 삽으로 일구어주면 로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로키 마운틴표 퍼지가 완성된다. 입맛에 따라 모카, 땅콩, 바닐라 등 골라 먹을 수 있는데 가장 잘 팔리는 것은 캐나다의 상징인 메이플 잎으로 만들어진 퍼지.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친절한 시식 코너에서 나는 달콤한 로키의 퍼지를 맛보았다. 로키 마운틴이란 이름의 비누 가게. 거리의 간판만 보아도 로키가 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수천 년 만에 녹아내렸을 로키의 빙하수로 만들었다는 이 비누 가게 역시 밴프에서 빠질 수 없는 유명한 곳이다. 두부처럼 각 맞춰 자른 촉촉한 비누들을 말리면 클레오파트라의 피부도 부럽지 않을 청정 자연산 로키 마운틴 비누가 완성된다.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로키 산맥의 모든 길은 루이즈 호수로 통한다고 한다.
여행길에선 너나 없이 친구가 된다는 로키 사람들과 함께 나는 신이 만든 걸작 루이주 호수로 향했다. 해발 3,000m, 빅토리아 산의 웅장한 병풍 밑으로 에메랄드빛 루이주 호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거대한 빙하의 침식이 빚어낸 세계 10대 절경. 그 둘레만도 2,400m에 달한다는 기록적인 호수. 대자연이 가진 천의 얼굴을 담고 있는 듯 시간에 따라 수십 가지 빛으로 변하는 이 호수의 원래 이름은 에메랄드 호수였었다. 그러나 1878년 캐나다 총독 론 후작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넷째 딸이자 그의 부인이었던 루이주 공주가 이 호수를 보고 감탄하자 그녀에게 호수를 선물하고 그녀의 이름을 따 루이주 호수로 명명했다고 한다. 웅장한 자태로 루이주 호수를 감싸고 있는 빅토리아 빙하는 4번에 걸친 빙하기에 생성되었다는데 호수를 굽어보며 긴 세월을 함께 흘러왔을 빙하 그 자체가 대자연의 역사다. 세계 10대 절경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루이주 호수 앞에 서면 사람들은 모두 미남 미녀가 된다. 놀랍도록 맑은 호수에 손을 담가 보았는데 호수는 손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절실히 생각나는 청명한 아침. 나는 에메랄드빛 루이주 호숫가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는 호사를 누려봤다. 루이주 호수를 뒤로하고 길을 걷던 나는 어디선가 들리는 구수한 음악 소리를 따라 발길을 옮겼다. 창고 안에선 무언가를 팔고 있는 듯 했는데 나는 카우보이 복장을 한 아저씨의 구성진 노래에 금세 빠져들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아저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파는 중이란다. 로키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소박한 물건들이었다. Hello. Welcome to Alberta.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lberta farm life at its best. The nicest place in the world to live. You're welcome to come and have a look, and maybe you can even move here. I introduced to my love. 나를 환영해준 아저씨의 부인이 보물이라도 찾은 것 마냥 한국산 제품이라며 음료수병을 보여주었다. What do I think about when I think about Korea? 내가 한국에 대해 묻자 당황한 아주머니. Yeah. Oh, juice.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는 아주머니는 망설이며 솔직한 대답을 건넸는데 그 대답이 미안했는지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불러 세우더니 나름 만회해보려 최선을 다한다. What do I think about Korea? Yeah, I love the Korean people. The Korean people have a lot of the instruments that they make. The quality is very good and the price is very good. The Korean people have always been good trading partners with Canada, and we welcome Korean people very much. You're most welcome to come here. Just like the sign says, welcome to our Alberta. And maybe one day we can go and visit there. Yeah, maybe we can do an exchange. 이들이 언젠가 한국에 온다면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그때 나도 꼭 전해줘야겠다. Come and visit us. Come to Canada.
해질 무렵 나는 루이즈 호수 근처의 한 식당을 찾았다. 루이즈 호수 기차역이었던 이곳은 영화 닥터 지바고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데 기차역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내부를 개조해 레스토랑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당 곳곳에는 100여 년 전 광활한 캐나다를 가로질러 서부로 달려왔던 캐나디언 퍼시픽 기차의 그림과 그 시절의 모습들이 전시돼 있다. 서부 개척 시대 고원의 험준한 산악지대인 로키로 향했던 사람들은 기찻길을 깔고 척박한 땅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그들만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다. How you doing? Korea. It's going on TV. Korea. So you're all famous. 내가 손을 내밀기 전 언제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친절한 루키 사람들. 예쁜 종업원은 카메라를 맨 내가 신기했는지 내 사진을 찍어대기 바쁘다. Thank you. Have a good day. This is the beauty and the beast. This is the beauty, the beast. 따뜻한 미소가 달콤한 캐나다산 화이트 와인을 닮은 사람들. 그들의 미소 또한 무공의 로키처럼 맑고 순수하다. Come to New Hampshire. 로키에 오면 꼭 맛보아야 할 음식, 바로 알버타 스테이크다. 광활한 대평원에서 자라는 알버타의 소는 세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의 품질을 자랑하는데 정말 최고의 맛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기원전 빙하시대 말기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로키 산맥 최고의 빙원지대 콜롬비아 대빙원을 찾았다.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빙하 위를 달리는 설상차가 진입할 수 있는 곳.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빙하의 깊이와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되었다. 설상차는 빙하 위를 10여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사계절 내내 겨울인 이곳은 해발 3,750m의 콜롬비아 산에서 흘러내린 빙하로 뒤덮여 있는데 빙하지대로는 북반구에서 북극 다음으로 큰 규모다. 땅속 300m까지 떨어진다는 작은 구멍들, 뱀의 모양을 한 빙하의 형상들까지 정말 모든 게 신기했다. 1시간 정도를 달렸을까 드디어 기원전의 빙하 위에 발을 내딛었다. 엄청난 역사를 지나온 대빙원을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인간은 자연 앞에 정말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빙하 윗부분이 부스러지면서 생겨난 얼음 폭포 사이로 수천 년을 얼어 있었을 대저연의 빙하수가 흐르는데 이 물이 대서양, 태평양, 북극해로 나뉘어 흘러가는 강을 만든다고 한다. 빙하는 그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그 이유인데 앞으로 500여 년 뒤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Natural beauty. Yeah, it's nice. Thank you.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겸손한 사람들의 땅 로키. 그곳에 또 하루가 저문다. 광활한 대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줄과 날줄의 어울림처럼 함께 섞여 하나의 풍경화가 된다. 다음날 나는 밴프를 떠나 로키의 관문인 카우보이의 도시 캘거리로 향했다. 광활한 대지 위에서 평화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보니 이곳이 왜 카우보이의 도시로 불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운 좋게도 나는 이제 막 소몰이를 마치고 목장으로 돌아오는 한 무리의 카우보이와 카우걸들을 따라 서부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올 법한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이 일을 마친 한 카우보이는 마구간 정리 중이었다. Just going to put them away. This is end of the day for them, so we take the saddles off and put their equipment on their stalls so it's ready for tomorrow morning. And then they get to go outside and have their hay. 대지 위를 종일 뛰어다니느라 지쳤을 말들은 건조 더미에 모여 식사를 하며 휴식을 취한다. 목장의 편안함이 안방처럼 느껴졌다. Well, when you're sitting on the horse and you move your butt around, the leather will wear off your butt. So this way, when your butt's on the saddle, your button doesn't get cold. So you only need it here. 어린 시절 서부 영화를 보면서 궁금해했던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Send him to go. Send him off. 친절한 목장 사람들이 말을 한번 타보라며 내게 카우보이 복장을 입혀주었다. There. Perfect. Match with hair. 20여 년간 말을 탔다는 카우보이 아저씨의 도움으로 올라본 말잔등. 자세가 익숙치 않은 나는 엉덩이가 많이 아팠지만 대자연 속에서의 승마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았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곳에 부딪히기 십상. 나는 고삐를 바짝 쥐었다. 목장의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절대로 거르는 적 없다는 맥주 타임이 찾아오는데 이 맛이 바로 카우보이의 맛이란다. 나와의 짧은 만남이 즐거웠었는지 여자 목동이 내게 펜팔을 제안하며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건넨다. The most technology I know is this right here, a cell phone, and I'm still learning how to use that. So I guess I'm what you call a real cowboy. My horse, my boots, my dog, my truck, and that's about all I need. It's your cowboy crown. Cowboy crown. Yeah. Wear it with pride. Yeah. I love it. I consider myself the luckiest girl in the Rocky Mountains. Doesn't get any better than this. And that's Carter. 카우보이의 왕관을 자랑스러워하는 때묻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카우보이다. 알버타주의 남서부 광활한 대지 위에 우뚝 솟아있는 카우보이의 도시 캘거리. 태평원과 로키 산맥의 웅장함을 간직한 도시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라는 엄청난 입지 조건으로 캐나다의 네 번째 도시로 성장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다운타운 내에서의 대중교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빌딩으로 가득한 현대적인 도시가 되었지만 해마다 7월 둘째 주가 되면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 카우보이들이 캘거리로 집합한다. 카우보이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카우보이 최고의 축제 캘거리 스탬피드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이다. 적당히 따뜻한 여름과는 달리 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날씨 때문에 빌딩과 빌딩을 연결하는 통로가 시내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이했다. 캘거리 다운타운에 도착한 내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1968년 완공된 캘거리의 상징 캘거리 타워다.
높이 191m로 이루어진 캘거리 타워의 전망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스카이워크다. 유리 사이로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배경으로 성격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반응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스카이워크를 걸으면 세상의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데 잔든 이야기도 그런 용기로 세상을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Really amazing. It's kind of being on the air. Nothing supporting. 나도 이 길을 걸었으니 카우보이처럼 당당한 용기가 저절로 생겨날까. 캘거리 다운타운에 밤이 찾아왔다. 캘거리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영화 때문일 것이다. (1978년) 개봉된 영화 슈퍼맨. 빨간 망토를 걸치고 인류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슈퍼맨이 정의를 위해 하늘을 날던 바로 그곳이 캘거리 하늘이다.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하늘을 나는 슈퍼맨을 상상하며 캘거리의 야경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그러나 캘거리가 익숙한 이유는 단지 카우보이와 슈퍼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서울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과 같은 해에 동계 올림픽이 열린 장소가 바로 캘거리다. 스키 점프와 봅슬레이 경기가 열렸던 이곳 올림픽 공원은 실내 아이스 링크는 물론 암벽 등반 및 산악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 COP is good to go biking at. Good jumps, good drops, good runs. Lots of different things to do.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올림픽 공원의 전시관 안에는 올림픽과 관련된 자료와 선수들의 기증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겨울나라 캐나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동계 스포츠. 환경은 늘 이처럼 한 나라의 색깔과 장점을 만들어낸다. 반가운 빨간색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다. 캐나다 피겨 스케이팅의 전설로 불리는 브라이언 오셔. 1984년 세계 최초로 트리플 악셀의 성공, 갈라쇼 연출의 1인자로 꼽히는 그는 현재 한국 피겨 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김연아 선수의 코치이기도 하다. He was great during the Olympics, a great inspiration, great sports story for Canada, and I think really inspired a lot of young skaters as they came up. And for many, many years we were very strong with the Elvis Stoikos and Kurt Brownings and stuff. So yes, great.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무대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주길,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떨쳐주길 잠시 기원해봤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불을 밝혔던 성화가 보이자 나는 평창의 동계 올림픽 좌절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캘거리 올림픽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든 최고의 주역은 화려한 금메달리스트가 아닌 바로 이 봅슬레이의 주인공들, 자메이카에서 온 4명의 봅슬레이 팀이었다. 동계 올림픽이라는 말조차 익숙하지 않은 적도의 여름나라 자메이카에서 참가한 봅슬레이 팀. 경기 중 기계 결함으로 사고가 나며 큰 부상을 당했지만 고장난 봅슬레이를 들고 경기를 완주했던 감동의 스토리는 잊혀지지 않을 명장면으로 기록되었다. 그들이 섰던 출발선에선 아직도 그날의 감동이 들려오는 듯하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 이런 아름다운 감동이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했다.
다음으로 나는 1900년대 서부 개척시대 캘거리의 한 마을을 그대로 간직해 놓았다는 헤리티지 공원을 찾았다. 이곳에선 모든 것이 개척시대 모습 그대로인데 마을로 가려면 입구에서 그 시절의 증기기관차를 타야 한다. 관광열차 분위기를 풍기는 기차의 내부 또한 개척시대 당시의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 (2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기관차는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부의 한 마을로 손님들을 안내하는데 기차 안에 다정한 어느 부녀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Welcome to Calgary! Welcome to Heritage Park! 일꾼 복장을 한 안내원들의 환영을 받고 들어선 마을은 내게 100년 전의 캐나다 마을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던 집안에는 한여는 물론 생활 소품들이 그 시절 그 모습으로 전시돼 있었다. Experiences. Yeah. We have some more people to listen to the game. Marguerite Prince is coming down the stairs. Are you there, Marguerite? Oh, hello. Oh, her eyes. 집안 곳곳에선 즉석에서 이색적인 연극과 공연들이 펼쳐졌는데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전 시간에 관람을 하면 옛날 빵집에선 구워진 맛있는 빵을 무료로 제공한다. 저녁 무렵 출출해진 나는 캘거리의 카우보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레스토랑 일명 사나이의 목장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찾았다. 종업원과 손님들의 카우보이 왕관만 봐도 서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I like Heinz Sword. He's from Korea. He's half Korean, so I like him. He's a football player. 광활한 대지를 말을 타고 내달리며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카우보이들의 강인한 형취가 가득한 이곳. 카우보이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1912년 시작해 매년 7월 둘째 주부터 열흘간 펼쳐지는 카우보이들의 축제 캘거리 스탬피드는 하이라이트인 로데오 경기와 마차 경주 등이 열리는데 그 기간에만도 엄청난 관광객이 캘거리를 찾는다고 한다. 시합 우승자들의 사진과 기증품으로 가득한 이곳은 카우보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이 식당에서는 매일 7시부터 서부 카우보이들의 전통춤인 일명 컨트리 웨스턴 댄스 파티가 열리는데 줄을 맞춰 같은 동작의 춤을 반복적으로 추는 모습이 생경했지만 춤 속에서 서부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글렌보우 박물관에는 1600년대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캐나다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원래 캐나다에 거주했던 원주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3만 년 전 아시아에서 이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원주민들은 종족마다 독특한 문화 양식을 가지고 교역을 하기도 하고 북미 대륙 전역에 흩어져 수렵이나 농경 생활을 하며 정착했다고 한다. 버팔로 점프는 원주민들의 주요 식량이었던 버팔로를 벼랑으로 몰아 떨어져 죽게 하는 사냥법으로 5,700여 년 전부터 시작돼 총이 보급된 19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이 사냥을 할 때 밑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버팔로에 깔려 죽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1670년) 영국인이 캐나다에 설립한 허드슨 베이사는 버팔로 가죽 하나에 설탕 또는 옷 한 벌, 버팔로 가죽 4개에 밀가루 한 포대를 교육했는데
주민들이 소총 한 자루를 얻으려면 12마리의 버팔로 가죽이 필요했다고 한다. 박물관 한쪽 벽에 이 땅은 우리의 집, 우리의 땅이라고 쓰여있는 원주민의 글귀가 귓가에 맴돌았다. 로키가 속해 있는 알버타 주에는 이처럼 다양한 거리 축제들이 도시에 활력을 더한다. 이번엔 아일랜드의 전통 탭댄스 공연. 활기찬 아일랜드 탭댄스를 구경하고 나니 이번엔 또 신비스러운 벨리 댄스가 이어진다. 이민자의 천국 캐나다엔 정말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낮 거리 한복판에서 거리낌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여 한참을 지켜보았다. 풍선을 들고 호숫가로 모여드는 사람들. 캘거리의 글로벌 페스티벌은 캐나다의 국기 아래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축제다. 세계 각국의 특징과 사연이 담긴 불꽃들이 캘거리의 하늘을 수놓는다. 얼굴은 달라도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그들의 밤은 늦도록 잠들 줄 몰랐다. 로키로 돌아온 나는 산을 올라 10개의 산봉우리 속에 고요하게 자리한 무레인 호수를 찾았다. 한때 캐나다의 $20 지폐 속 모델이 되기도 했던 빙패석이란 뜻을 가진 모레인 호수는 짙은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런 산속에까지 자연의 놀라운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로키가 위대해 보였다. 모레인 호수의 경관을 담기 위해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 힘든 산행 뒤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호수의 빛깔. 로키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자연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다. 인디언 말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만나는 곳이란 뜻을 지닌 미네완카 호수는 밴프 국립공원에서 가장 큰 호수다. 다른 호수들은 자연 보호를 위해 모터보트의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미네완카 호수에서는 보트를 이용해 낚시도 즐길 수 있다. 낚시를 끝내고 기념사진을 찍는 한 가족을 만났는데 월척을 낚았는지 환하게 웃는 젊은이의 얼굴이 유쾌해 보인다. White fishy. Yep. Taking off the scales. 송어과에 속하는 속살하얀 화이트 피쉬는 보트 아저씨의 날렵한 손길에 의해 비늘이 벗겨지고 이 모습이 신기한지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초보 낚시꾼.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삶의 여유가 너무도 부럽다. 미네완카 강 주변에서 나는 캠핑카를 타고 나들이를 즐기러 나온 한 가족을 만났다. 지금 막 시장에서 사온 듯한 과일에 피클을 넣고 잼을 바른 샌드위치가 메뉴의 전부였지만 대자연으로의 나들이는 고급 호텔의 연애가 부럽지 않아 보였다. 연을 날리려는 아이의 어설픈 손놀림을 보던 나는 파란 하늘에 연날리기 시범을 보여줬다.
연어를 알려준 대가로 아이는 자신의 캠핑카를 구경시켜주겠다며 나를 숙소로 안내했다. So we're now eating lunch. So I'll show you here the RV. 차 안엔 한 달 정도는 야외에서 버틸 만한 식료품을 넣을 수 있는 냉장고와 Washroom. 목욕을 할 수 있는 샤워 시설에 변기까지 잘 갖추어져 있었다. You know what we're doing. We can 차 안에서 숙박과 취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이 캠핑카의 대여료는 일주일에 약 800불 정도, 한국 돈으로 70만 원쯤 the 된다. microwave. Couch. 캠핑카를 이용한 로키 여행은 이곳 사람들에겐 흔한 일상이다. 호수 옆 벤치에 앉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들만의 휴식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 미네완카 호수 매점에서 연어 햄버거를 주문했다. There you go. 연어를 많이 먹어 튼튼해졌다는 유쾌한 종업원의 공연도 볼 수 있었다. 그의 공연을 너무 재밌게 보았던 탓일까 내가 점 찍어둔 자리를 그만 빼앗기고 말았다. 크로우풋 빙하에서 녹아내린 물이 흘러들어 만들어진 보우호수는 호수의 색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제각각이다. 그 맑기 또한 로키에서 단연 최고란다. 호수를 따라 나 있는 산책로는 보우호수의 트레이드 마크다. 보우호수가에 위치한 빨간색 지붕이 인상적인 독특한 인테리어에 넘티아 오두막에 들어가 보았다. 내부 인테리어 또한 독특한 이 오두막은 1920년대 로키의 전설적인 가이드로 활약한 지미 심슨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행자들을 위한 휴식처와 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었다. 100여 년 전 나무 스키와 스노우 부츠를 신고 로키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진귀한 광물들을 수집했을 심슨을 생각하니 왠지 웃음이 났다. 오두막 2층에는 여러 개의 숙소가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보우호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지미 심슨의 부인과 그의 딸은 모두 캐나다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다고 한다. 얼어붙은 보우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탔을 그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듯했다.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lonely and you're never coming around. Turn around.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tired. 밴프와 제스퍼를 연결하는 93번 국도.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로키 산맥의 우람한 절경을 벗삼아 달릴 수 있는 로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다. Every now and then I get a little bit terrified and then I see the look in your eyes. Turn around, bright eyes. Every now and then I fall apart. Bright eyes. Every now and then I fall apart. And I need you now tonight. And I need you more than ever. And if you only hold me tight, we'll be holding on forever. And we'll only be making it right. 'Cause we'll
6시간 만에 제스퍼 국립공원에 도착한 나는 에디스 카벨 산으로 향했다. 입구에 예쁘게 써놓은 나무를 밟지 말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과 프랑스군을 돕다가 독일군에게 잡혀 사형당한 영국 간호사 에디스 카벨의 이름을 따 붙여진 에디스 카벨 산은 천사의 모양을 한 엔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카벨 호수로 흘러내리는데 운 좋게도 나는 빙하가 깨지면서 호수 위에서 녹아내리는 거대한 장관을 지켜볼 수 있었다. 빙하를 품에 안아 녹이고 있는 카벨 호수는 생전의 에디스 카벨, 그 천사처럼 따뜻했던 마음을 머금고 있는 듯했다. 폭포처럼 녹아내리는 빙하. 에디스 카벨 산의 대부분은 얼어붙은 빙하의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땅속의 작은 구멍에서 신기하게도 찬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엔젤 빙하가 녹아 흘러내린 물을 사람들은 에디스 카벨의 눈물이라 생각하며 물통에 담아 마신다. Healthy? Well, it's supposed to be, right? They say it is. Very pure. Yeah. But that's cold enough for me. 나도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진 에디스 카벨을 생각하며 떨어지는 빙하수를 받았다. 로키의 자연은 이렇게 물줄기 하나에도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과 역사를 품고 있다. 인디언의 얼굴을 닮은 산, 거센 물살이 주변의 지형을 깎아내 빚어낸 말린 흙곡의 골짜기마다 숨어있는 폭포. 수천 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로키는 함께해온 것일까. 시내의 모든 건물이 동화 속 풍경 같은 제스퍼는 제스퍼 국립공원의 중심 도시다. 마을 어귀에서 나는 뜻밖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제스퍼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비였다. 나는 낯설지 않은 이 조그만 마을에서 그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마치 장난감 소방차가 나올 것 같은 제스퍼의 소방서에선 20명의 자원봉사 소방관들이 그들의 자연을 땀 흘려 지켜가고 있었다. Wildfire is actually looked after by the parks people and stuff. So all we do is wildfire around town we protect, and we also go to car accidents and house fires and stuff. So there's 28 volunteers, and we got a rescue truck, an aerial truck, and 2 fire trucks, and then what we call wildland fire trucks. 그날 저녁 나는 제스퍼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한 식당을 찾았다. 어디서든 나를 반겨주는 로키 사람들. 식당 벽에는 유명인의 사진 대신 로키와 함께 숨쉬고 로키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온 진정한 로키인 바로 제스퍼 사람들이 있다. 어둠 속에 장대한 위험을 감추고 있던 로키의 대자연이 푸른 여명 속에 다시 피어난다. 사람들은 오늘도 또다시 로키에 오른다. 인간의 힘대로, 인간의 뜻대로 자연을 정복하려는 야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담고 싶은 사람들.
자연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로키는 아름답고 사람들은 행복하다. 북미 대륙 서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약 4,500km의 대산맥. 캐나다를 지나는 이 산악 빙하지대를 캐나디안 로키라 부른다. 북미 인디언은 신이 다스리는 곳. 캐나다의 한 작가는 산들의 바다라 했던 캐나디안 로키. 겨울이면 순백의 자연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쭉쭉 뻗은 나무들, 만년설과 빙하로 덮인 바위산. 여기가 캐나디안 로키임을 말해준다. 알버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걸쳐있는 캐나디안 로키에는 밴프, 제스퍼, 요호, 후투니 등 4개 국립공원이 속해 있다. 알버타주에 위치한 밴프 국립공원. 캐나다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4개 국립공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밴프에 상주하는 주민은 6-7천 명에 불과하지만 연간 400~5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한다. 밴프의 겨울은 화려하진 않지만 눈부시다. 웅장한 로키의 산들과 에메랄드 빛을 품어내던 호수도 겨울엔 순백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선 겨울에도 먹이를 찾아 거리를 활보하는 야생 동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4 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 온 이남기 씨. 산악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취재를 위해 밴프 국립공원을 자주 찾는다. 루이스 호수만 해도 벌써 수차례다. 아, 이제 준비 다 끝났나? 네. 여벌 저기 우무복은 안에 넣었어요. 여벌 장갑도 넣었나 모르겠다. 좋습니다. 싸고. 스코기밸리는 그 밴프 국립공원에서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야영하기에 가장 그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 로지도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이미 설산에 스노우슈 신고 한번 열심히 걸어볼 생각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아버지랑 산행하게 돼서 너무 흥분돼요 지금. 빨리 배낭 싸들고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처음 두 분이랑 이렇게 산행하는 거라 떨리는데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산행은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파이팅. 사실 즐길 게 참 많아 이렇게. 이남기 씨는 아들 종인 그리고 종인의 친구 아람이와 함께 밴프 트레킹에 나설 참이다. 아 이거 한적하구나.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밴프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루이스 호수.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나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얼음 조각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루이스 호수는 원래 그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딸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루이스 공주 이름을 땄고 저 뒤에 보이는 그 하얀 산이 빅토리아 여왕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 산이에요. 루이스 호수는 빅토리아 산의 빙하 녹은 물이 고여 형성된 빙하호다.
에메랄드빛 호수를 푸른 숲이 감싸고 있고 만년설이 빛나는 산과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은 세계 10대 절경 중 하나로 꼽힌다. 밴프 국립공원은 겨울이면 동계 레포츠의 명소로 변신한다. 이 지역의 눈은 습기가 없고 입자가 부드러워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설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Hi. Hi, Davey. Reese, my name. 6년 경력의 전문 산악 가이드 데이브. 밴프의 스코키 밸리 트레킹을 함께하기로 했다. What about the today's schedule? Today's schedule. Well, we're going to snowshoe 11 kilometers into Skokie Lodge. But first we have to take the gondola at the Lake Louise ski hill to go over the mountain to get down to the other side to find the trailhead. So hopefully we should be clearing up in the next 눈 위를 few 걸을 days 때 or 신는 so. 스노 슈즈는 우리나라의 전통 설피와 비슷한데 등산화 위에 덧대어 신는다. Smaller ones for the lady. Thank you. And large ones Oh, it's a big for the size. gentlemen. So the size of snowshoe is all based on the body size. The weight? The weight, the more weight body you have, and the backpack. and the backpack needs to be spread over the snow as much as possible, so we don't sink into it. 루이스 호수와 스키장 주변에는 해발 2,000m가 넘는 전망대까지 곤돌러가 운행되는데 다양한 트레킹 코스와 연결된다. 일행들이 선택한 스코키 밸리는 겨울에는 진입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곤돌라로 이동한 후 트레일로 접근해야 한다. 눈 덮이는 겨울, 캐나디안 로키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노우 슈즈를 이용하거나 스키를 타고 트레킹에 나서야 한다. 겨울 적설량이 많게는 10m나 되기 때문이다. So nice view. Ah, beautiful, yes. Awesome, yeah. 멋있지? 네, 너무 멋있어. 봐봐, 추워도 올라오면 다 보상을 해줘. 산은. 그런 것 같아. 이곳 슬로프에서 바라보는 캐나다 로키의 경치는 북미 최고의 경관으로 꼽힌다. 스노우 슈즈는 발바닥 전체를 고정시키는 전통 설피와 달리 뒤축이 떨어져 있어 경사로에서도 편하게 걸을 수 있다. Snowshoeing is very easy. It's just like walking with big feet. You may have to lift your foot up just a little bit higher than normal, especially when the snow gets a little deeper. So when we turn round, it's best to shuffle round like that. 일행들은 레이크 루이스 스키장의 북쪽 스코키밸리 트레일로 향한다. 오늘은 레이크 루이스 스키장을 출발해 하프웨이 데이피소와 가장 힘든 구간인 디셉션 패스를 거쳐 스코키 산장에서 1박을 하기로 했다. 이번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인 드래곤스 드링크까지는 약 15km. 크로스컨트리 스키나 스노우슈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코스로 왕복 2박 3일이 걸린다. 눈 덮인 산과 계곡을 가로지르며 설경을 즐기는 스노우슈잉은 눈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가능하다. 어우, 빠지네요. 스노우슈잉은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정한 후 길을 내면서 전진해야 한다. 아니, 갖고 싶어. 내가 먼저 가볼게. 이거. 걸을 때는 스노우슈즈의 넓은 면적을 이용해야 한다. 눈 위에 하중을 분산시켜 발이 빠지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일반 트레킹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크다. 스스로 싫어도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체력 소모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한 1m 가까이 빠지는 것 같은데요? 심한 경우 허벅지까지 빠지네. 순백으로 치장한 스코키밸리는 무채색의 수묵화 같다. 전나무 숲을 빠져나오자 나무의 키가 작아지면서 조금씩 시야가 트인다. 아 저기 좀 봐. 저 나무 보면 저 나무가 중턱만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이제 캐나다 로키의 이제 그 수목 한계선이야. 영어로는 트리라인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로키는 부기가 높기 때문에 이 트리라인이 굉장히 낮아. 여기는 동상 한 2,400m 정도면은 그 수목 한계선 그 위는 나무가 없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주로 한 4,000m 저기 형성돼 있어. 스코키밸리 트레일은 산행 코스 대부분이 수목 한계선인 해발 2,000에서 2,400m 사이에 있다. 그 위로는 나무 하나 없는 바위산이다. 여기 들어가 봐. 들어가서 한번 새로 밟아봐. 길 새로 만들면서 푹푹. 오케이. 한번 걸어봐. 그래도. 그래, 이게 신선의 스노스윙이야 이게. 우와. 온몸으로 눈길을 헤치며 설산을 누비는 스노슈잉이야말로 로키의 겨울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괜찮아? 할만해? 힘들 때는 이 꽉 물고 하는 거야 그냥. 다칠 게 없어. 너는 힘 안 들지? 그냥 와, 하리. 데이비, it's hot. 어디? 야트막한 언덕에 작은 통나무집이 서 있다. 하프웨이 대피소다. Yes, there were some men skiing, and they were avalanched. And now, on some nights when the full moon is out, they ski down to the hut, and you can hear them playing poker in the hut. game. Yes. So we won't stay here tonight. We'll go on. I don't know. We can come inside. It's not. 이 무인 대피소는 1930년대 초부터 스코키 산장으로 짐을 실어 나르던 마부들이 쉬어가던 숙소였다. 저기 지금 바나나 하나씩 다 먹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짐 줄고 점심이 돼. 일행들도 여기서 잠시 몸을 녹이며 끼니를 때우기로 했다. 이거 여기 캐나다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아침으로 먹는 오트밀이에요, 오트밀. 근데 이게 물만 끓이면 되니까 아주 점심이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준비해봤어요. 오트밀은 시장기만 달래는 정도의 행동식이다. 자연 속에서는 조금은 고생스러워도 이런 과정 자체를 즐길 만큼 여유가 생기기도 한다. Yeah. This is my first time to eat this. Yes. 근데 어렸을 때는 그저 아버지가 가장하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주말에 애기랑 놀고 싶은데 아버지랑 산 가야 되고 그게 너무나 싫었었는데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 아들 이 관계가 아니라 산에서만큼은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게 정말 좋았습니다. 종인 씨는 9살 때부터 아버지와 산행을 시작했다. 12살 땐 백두대간을 종주하기도 했고 캐나다에 정착하면서는 로키의 산들을 자주 찾곤 했는데 산행을 하며 부자지간의 정을 확인한단다.
고요함이 깃든 스코키밸리의 겨울. 자연이 주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아, 멋있다. 스코키밸리의 고산 지역으로 들어섰다. Well, here we are in Boulder Pass. Yeah. You can see why it's called Boulder Pass. All these rocks strewn around here, which have probably fallen down at one time off the mountains around us. Ptarmigan Peak up to our left there, and Redoubt Mountain just to our right on the pass. 볼더 패스에 올라서면 3,000m 내외의 로키 연봉들이 가까이 펼쳐진다. 주변에는 바위산에서 떨어져 내린 돌무더기가 지천에 널려 있는데 하얀 눈에 덮여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해낸다. 항공 정비사로 일하면서 트레킹을 즐겨했던 데이브 씨. 6년 전 퇴직한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해 전문 산악 가이드로 나섰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눈 덮인 겨울 산행은 데이브 씨처럼 주변 지형을 훤히 꿰고 있으면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산악 가이드 없이는 섣불리 도전하기 힘든 길이다. Well, here we are. We're walking across Ptarmigan Lake. Is it a lake? Yes, it's well, we can tell it's a lake because it's flat. Yeah, it's so flat. But it's now covered with ice and with snow on top, packed on top of the ice. Oh, I don't think it's a lake. Well, if we dig down, you will find out. Oh, okay. 밴프 국립공원의 스코키밸리는 캐나디안 로키의 연봉들과 크고 작은 고산 호수를 끼고 있다. 흔히 캐나디안 로키를 남성적이고 거칠다고 말한다. 하지만 겨울의 로키는 남성적이지만 부드럽고 웅장하지만 섬세하다. 저는 물론 뭐 건강 증진도 좋고 그렇지만은 마음이 참 편해져요. 그 산에 가서 숲속에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 있을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밴프 국립공원의 스코키밸리 트레일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출신 죄수들의 노역으로 만들어졌다. 그 후로 여름에는 하이킹이나 트레킹, 겨울엔 스키나 스노쇼잉 코스로 유명해졌다. 동계 트레킹이 처음인 아람이에게 일반 트레킹이 아닌 눈길을 헤치며 가는 스노쇼잉은 다소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묵묵히 잘 해내고 있다. 산행은 자주 해요? 아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아,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좋기도 한데 너무 힘드니까. 말 시키지 마요. 하이. 겨울에는 스노쇼잉을 즐기는 트레커들보다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기는 이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된다. To meet you. Yes, it's nice. Nice to meet you guys. Yeah, hiya. Justin, hi Justin. Your friend, your friend. Hey, Ruth, come say hi. Oh, she's pregnant. Oh. Are you hiking off with your friends? Yeah. Yeah, she's a great hiker and a great skier. Wow. Good skier. Then will you stay at the Skokie Lodge? Oh yeah. Well, not only is it good for your health, for your heart, and for your peace of mind, but it's good for your soul. Clears your head, and when people are hiking and moving, they get their endorphins pumping. So the people that come to Skokie Lodge, they get there on their own steam, on their own feet. So they get there and they feel very proud and very happy and exhilarated. Yeah. And enjoy. Safe. Thank you so much. Bye. 스코키밸리 트레일의 최대 난코스가 될 디셉션 패스로 가는 길은 가도 끝이 없어 보인다. 네가 그럼 지금 내가 편하다야죠. 이 고개는 실제로 보이는 거리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속았다는 뜻이 들어있는 디셉션 패스라고 부른다. 여기 보이네 저기 패스. 여기가 디셉션 패스라 해가지고 오늘 구간 중에 제일 높은 지점이야. 2,470조인데. 아 저기만 올라가면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해발 2,485m의 디셉션 패스. 스코키밸리 트레일에서 가장 높은 고개로 사방의 전망이 뛰어나다. 진짜 너무 예쁘고 좋은 거. 보람이 있지. 진짜 너무 뿌듯하고 내가 해냈다는 게 그렇지. 사회에 나가서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디셉션 패스에서 오늘 묵게 될 스코키 산장까지는 내리막길로 약 3km, 스노우슈잉으로는 1시간 거리다. 와 이제 목적지다. 계곡 한가운데 트레커와 스키어들이 많이 찾는다는 스코키 산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엔 산장지기가 상주하며 오가는 객을 맞는다. I'm Tom. Nice to meet you. Justin? Justin? I'm Tom. Nice to meet you. Welcome to Skokie. Thank you. You made it. Well done. Well done. That's great. That's great. 오, 예. 아, 수고했어. 고생했네, 다들. 스코키 산장은 1931년에 문을 열었는데 겨울엔 하루 10명, 여름엔 20명 정도의 손님이 든다고 한다. 1930년대 밴프 지역의 스키 산업이 시작되면서 스키어들의 휴식처로 이용되어 온 스코키 산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곳은 1992년 캐나다의 역사 유적지로 지정받았다. I'm sure you're hungry after your long walk. There's soup on the stove, tea right there, and anything you'd like for food. Please just help yourself. Also, there's a few pairs of shoes kicking around. Just grab a pair and wear them outside. 스코키 산장은 이용객이 직접 음식을 해먹지 않고 산장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산장은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하루 이용료는 식사를 포함해
캐나다 달러로 220불, 약 25만 원 정도다. Just taking people out out of their own normal environment into my environment, if you like. So that's the fun. Just introducing people who wouldn't see that scenery or be introduced to the wildlife, and just doing that. You know, I really like to be away from the crowds of the city. This is getting away from the crowds. So that's a big factor for me. And it's so raw and powerful to be out. Are you allowed to say all those words on Korean? 전기불도 TV도 없는 숲속 산장. 처음 만나는 이들이 한데 어우러지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긴긴 겨울밤 숲속 산장의 낭만을 즐긴다. Sail on a dream on a crystal clear ocean, to ride on the crest of a wild raging storm, to work in the service of life and the living, in search of the answers to questions unknown, to be part of the movement, part of the growing, part of beginning, to understand. 여기 진짜 깊네 여기. 많이 깊은가 봐요. 아 여기는 물 이상 빠지는데. 아 여기는 아주 크네. So meadow 아주. Lake just this is a meadow here. 여기가 이제 평평한 평지가 우리는 메도우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초원지대요. 초원? 네, 여기서 이제 그 각종 야생화들이 자라가지고 여름 7, 8월 되면은 막 그 온갖 색깔의 그 야생화들이 쫙 피고 그래. 스코키밸리에 하얀 눈이 내려앉는다. 한겨울의 은빛 설경은 캐나디안 로키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한다. 온통 눈으로 덮여 있고 인적 없는 산길에선 방향 감각을 잃기 쉽다. 이럴 땐 산악 가이드 데이브가 앞장서 길을 열어간다.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함정처럼 입을 벌리고 있다. 또 시작이다.
오르막길에선 직선보다 대각선으로 오르는 게 효과적이다. 이때 발은 좀 더 벌리고 보폭은 줄이는 게 요령이다. Well, here we are at Castlejar Lake. 캐슬자? Castlejar. 캐슬자. Castlejar Lake. And above us, which we can't see now, is Merlin Lake. 순백의 설원으로 변한 산중 호수가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를 준다. This lake was formed after the glaciers left, when there was a big lump of ice left in this hollow here. And the weight of the ice caused a depression and then melted, and then we have a lake. And there are lots of these lakes in the Rocky Mountains, these hanging lakes as we call them. 로키의 겨울은 고요하고 평화롭다. 순백의 설국으로 변한 겨울의 로키는 에메랄드빛 호수나 푸른 나무에서 느낄 수 없는 묘한 매력이 있다. 산행 중엔 틈틈이 행동식과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체배로 배출된 수분과 열량을 보충해 탈진을 막기 위해서다. When you're snowshoeing through the woods, you don't need to stick to a trail. We just find our way through the woods and explore, as our forefathers did, just exploring what's over this next ridge, what's in this next valley. So it's great fun. It's really a great tradition for us, and one everyone loves to get out and enjoy. 이게 다 저렇게 벗고 오는 거예요? 좁고 경사진 숲길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로 내려오는 이들을 만났다. Just sidestep it. Did you enjoy? Yeah, it's nice. Pretty steep. Steep? 순간적인 스피드보다 먼 거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크로스컨트리는 북유럽의 산악지대와 구릉지에서 교통수단으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스노슈잉과 함께 로키의 겨울 산악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Careful. Take care. Bye bye. 좁고 폭설이 쌓여 있는 경사로로 들어섰다. 아유, 조금 옆으로 가 옆으로. 똑바로 하지 말고. 눈길을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캐나디안 로키의 스코키 밸리. 산 비탈면을 빠져나와야만 트레일의 최종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스코키밸리 트레일은 사계절 트레킹 코스로 인기가 좋다. 무엇보다 한겨울 눈길을 헤치며 가는 스노우슈잉이야말로 겨울 산행의 묘미, 캐나디안 로키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다. 벌써 두어 시간째 설산을 헤맸을까? 경험하는 산악 가이드 데이브는 물론 일행들 모두 지쳐 보인다. 아버지와 아들, 친구라는 이름으로 함께 걷는 길.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한 발 한 발 목적지를 향해 간다.
our destination, finally. Oh, the Dragon's Drink. There's a little small frozen lake in here where the dragon who's visiting Merlin's castle up there is purported to drink. 날씨가 화창한 날이면 아름다운 전망을 내어주는 드래곤스 드링크. 희미하게나마 그 속살을 내어준다. 스코키밸리 트레일의 최종 목적지 드래곤스 드링크에서 마주한 캐나디안 로키.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온다. Let's go back in the very early British history.